안녕하세요. 정주행TV 정주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선요법, 요즘 실리프팅이라고 하죠. 늘어진 거 올리는 매선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루하루 거울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조금씩 늘어지는 게 제 눈에 보여서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주위를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젊은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굴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나이를 못 속이고 처지니까 어찌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만 아니라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리프팅, 얼굴의 매선요법을요, 벌써 제 얼굴에다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제 얼굴에다 할 때 제가 직접 매선하는 것을 공부를 해서 배워서 시작을 했는데, 한방에서는 이 매선요법이 뭐냐면 이 실을 피부 안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매선요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실리프팅에서 특별히 뭐 부작용도 없고 간단하니까 피부를 절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제 주위에 있는 뭐 성형외과 친구나 피부과 친구들도 실리프팅을 꽤나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리프팅의 원조는 한방입니다. 한방에서 이 매선요법 한 지는요, 정말 오래됐고요. 미용으로 한 게 한 20여 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안 게 이제 그때 좀 20여 년 전인데, 그 전부터도 물론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처음에 이 매선요법은 미용으로 한 게 아니라 페인 컨트롤, 아파서 통증을 관리하려고 매선요법을 한 거고요. 매선요법 중에 하나가 금실이에요. 금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요즘 또 금실도 하더라고요. 금실조차 원래는 이 미용으로 한 게 아니라 통증 때문에 아프지 않으려고 우리 몸에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매선요법이 아니라 실리프팅으로 일반인들한테 더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원조는 한방이고 한의원에서는 더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나 하는 방법은 물어보니까 한방하고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하기는 합니다. 한방에서는 혈액 개념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 하고 있고요. 양방에서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분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근육이나 이런 해부학적인 이런 것을 토대로 당겨 올리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20여 년 동안 해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제 얼굴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전혀 안 나요. 이 매선요법의 제일 좋은 이유는, 첫째, 티가 안 난다. 둘째, 부작용이 없다. 단 해서 멍이 들 수는 있는데 이 멍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멍이 좀 들 수 있는 그 매선요법도 있고요. 멍이 하나도 안 드는 매선요법도 있어요. 제가 매선요법하고 다음날 방송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전혀 멍이 들지 않는 그런 매선도 있으니까요.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어떤 매선요법은 멍이 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한 결과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고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 매선요법은 실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얼굴 이렇게 당겨 올리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팔자주름 보이죠? 팔자주름이 왜 생기겠어요? 얼굴이 이렇게 중력에 따라서 처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처져서 팔자가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팔자가 생긴 다음에 나이가 더 들면 어디 주름이 생기냐면 입가에도 이렇게 처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면 젊을 때 내 얼굴은 V라인이었는데 어느 날 사진에 내가 얼굴이 넓적하게 좀 넙대대하게 V라인이 아니라 사각처럼 약간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연세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느끼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리프팅은 이렇게 쫙 위로 당겨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대로 당겨 올리는 거예요, 실로. 그러면 이렇게 당겨 올리면 팔자도 좀 더 없어지고요. 그리고 입가에 늘어진 것도 올라가고요. 또 자세히 보면은 턱이 이렇게 있으면서 바로 V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늘어지게 되면 턱 볼록, 그 옆에가 또 볼록, 이런 느낌이 돼요. 근데 이렇게 당겨 올리면 턱선도 볼록볼록 하던 게 그냥 일자로 V라인처럼 젊었을 때 얼굴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프팅 할 수 있는 매선요법이 있고요. 이 치료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해드린 분 중에서 이런 분도 있어요. 하고 갔는데 남편도 모르더래요.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내 얼굴을 그냥 그대로 뭐 한 세월을, 짧게는 5년,
크게는 10년 전처럼 그대로 당겨 올리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남편도 몰라보는 거예요. 제가 해드린 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남편도 몰라볼 정도고, 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딱 올리고 나면 뭔가 짱짱한 느낌, 늘어졌던 게 올라간 느낌이 있고요. 제가 실제로 시술해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좌우를 한꺼번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반으로 나눴을 때 한쪽을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거울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한쪽 얼굴은요 이렇게 돼 있고 안 한쪽은 그대로 있어요. 바로 차이가 나요. 그러고 나서 안 한쪽도 같이 쫙 올리면 본인은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해드리는 시술이 전체적인 리프팅, 팔자주름도 좀 펴지고 입가에 늘어진 것도 올라가고 턱선, V라인이 딱 되는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겉으로는 티가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멍도 특별히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팔자주름도 없애면서 V라인이 생기게 하는 전체적인 리프팅이고요. 그리고 부위별로 하는 실 리프팅도 있어요. 부위별로 하는 거는 어떤 분은 턱이 많이 늘어지는 분이 있어요. 턱이 하나, 둘 이렇게 턱이 나이 상관없이 빨리 늘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턱에다가 실을 이렇게 넣어서 하면 볼록볼록 늘어졌던 게 이렇게 편편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늘어지신 분들 중에는 턱선이 안 보이고요. 귀 옆에 이 턱과 목이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이 두둑하면서 턱과 목이 붙은 분들, 거울 한번 보세요.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뭔가 흐름이 안 좋은 분들, 순환이 안 되는 분들, 혈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 경험으로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쪽에 뭔가 막힌 부분을 뚫어줄 수 있는 좀 짧은 실로 이쪽 부분을 이렇게 혀를 살려서 하시면 턱이 붙은 분들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눈 밑에 처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 그런데요. 눈 밑에는 눈이 좀 크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크서클도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눈 밑에도 짧고 가는 실을 이렇게 넣어서 눈 밑을 좀 짱짱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눈 밑에는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눈 밑에는 살짝 멍이 좀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감안을 하시면 눈 밑도 칼대지 않고 현재 상태보다는 훨씬 좀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선은 얼굴을 전체적인 리프팅도 할 수 있지만 부위별로 턱이 많이 처진 경우라든지 귀 옆에 목이랑 붙어서 얼굴 선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경우라든지 눈밑이라든지 부위별로 할 수 있는 매선도 있으니까요. 얼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에 따라서 다 나눠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확실히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하면 1년이 갈 때까지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작년부터는요 1년이 가기 전에 이제 얼굴이 신경이 쓰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이가 더 드니까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1년보다 더 자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리프팅 매선요법은요 아무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번을 해도 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매년 하시는 분보다 한 몇 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젊은 분들은 뭐 5년 있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한 2, 3년마다 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매선요법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일 고민이 많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팔자주름이고, 그 다음에 미간주름, 이런 부분을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팔자주름은요 나이 들어서 처져서도 오지만 대부분 본인이 만들어요. 팔자주름을 자면서 얼굴을 포개서 자는 거예요. 매일 한두 시간도 아니고 자면서 내내 얼굴을 포개서 주름을 만들면 없던 팔자주름도 젊은 나이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팔자주름이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잘 때 되도록이면 반듯하게 주무시고요. 옆으로 누우시더라도 절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베개가 눌러져서 볼이랑 여기에 주름이 안 생기는 그런 선에서 옆으로 주무시도록 제가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얼굴에 있는 주름은요 평상시에 본인이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팔자주름은 꼭 그렇게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불편해하시는 주름이 있죠. 미간주름. 미간주름은요 본인이 찡그려요. 한 번쯤 거울을 보시고 한번 본인이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미간주름 있으신 분은 본인이 말하거나 평소에 미간에 주름을 많이 생기게 하는 분이고요. 이마주름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얘기하면서 막 눈을 치켜뜨면서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나이 상관없이 미리 미간주름, 이마주름도 생기니까요. 얼굴에 생기는 주름은 본인의 평상시 표정과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많이 생기니까 팔자주름, 미간주름, 이마주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눈가주름은 솔직히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주름보다 눈가주름은 저는 오히려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눈가주름도 실로 하면 완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부위별 주름도 일단은 본인이 조심하시고, 생긴 경우
조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매선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팔뚝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살이 많아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들면서 팔뚝이 이렇게 늘어지신 분들, 팔 이렇게 들면 이렇게 축 처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물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살을 좀 빼는 게 첫째이긴 합니다만, 살을 뺐다 하더라도 축 늘어지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매선, 실로 여기 부위별로 늘어진 부분에다가 침을 놓게 되면은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착 달라붙어요. 그리고 살을 뺀 다음에도 이게 축 늘어지지 않고요. 실이 침을 놓은 것처럼 꽂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 늘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부위별로 팔뚝살을 빼고 싶을 때는 그냥 일반 침이나 부항도 하지만 매선, 실로 팔뚝에 심어두면은 바로 탄력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서 사이즈가 몇 센치는 줄어들고요. 그 이후에 다이어트를 해서 팔이 가늘어진다 하더라도 훨씬 덜 늘어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제 얼굴에 이 매선요법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 이거 매선요법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지. 왜냐면은요, 부작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만의 만족이 있어요. 물론 50대랑 60대랑 70대 됐을 때 내 모습은 50대보다는 60대가 좀 더 처질 거고 70, 80대면 더 처지겠지만 내 나이보다 좀 더 짱짱하게 탱탱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요법이기 때문에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나 매년 할 거야, 이렇게 저는 제 주위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매선요법을 해드린 분 중에서 최고령은 87세 80대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80대인데 제가 매년 해드리거든요. 보약 해드링보다 얼굴 리프팅 해드리는 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매선요법은 나이 상관없이 80 넘은 할머니들도요,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남성분들도 많이 합니다. 50대, 60대, 70대. 제가 87세 해드린 분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여성, 남성, 뭐 50대, 60대, 70대 연세 드신 분도 상관이 없고요. 젊은 분들은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제 딸도 나 여기 해주세요 이러는데 자기 좀 더 이렇게 V라인이 되고 싶다고, 저희 딸은 20대인데도 한 번씩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도 해주고 있거든요. 매선요법은 제 몸에 제가 해왔고 저희 딸도 저희 친정어머니 기회가 될 때마다 해드리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리프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게 되면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보톡스나 필러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없이, 보톡스 필러는 부작용이 따르죠. 그런 부작용 실리프팅 매선요법에는 전혀 없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필러나 보톡스를 하셔서 부작용으로 저한테 매선요법 실리프팅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보톡스는 굉장히 오히려 더 자주 맞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보톡스를 계속 맞다 보면은 어느 순간 더 늘어진대요. 이게 마비가 됐다 풀렸다 마비가 됐다 풀렸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본 환자 중에는 29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턱선을 좀 V라인으로 하고 싶어서 20대 중반부터 보톡스를 했는데 1년에 2번씩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한 5년, 그러니까 10번 이상 하고 나니까 턱선이 너무 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걸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매선으로 턱선 V라인을 해드렸던 그런 제가 경험도 있고요. 또 최근에 한 분 중에서는 팔자주름이랑 눈 밑에 필러를 넣었는데 이게 좀 울퉁불퉁 하기도 하고 처지면서 볼록볼록 나와서 저한테 오기 전에 뭘 했냐면 녹이는 걸 했대요. 녹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떤 곳은 꺼지고 어떤 곳은 볼록하고, 그래서 제가 매선 실로 이렇게 편편하게 해드렸던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볼이 너무 꺼진 분이어서 볼에다가 필러를 넣었는데 필러가 처지면서 울퉁불퉁, 그리고 좀 안 좋은 부작용이 생겨서 너무 얼굴이 찌그러져 보여서 오히려 매선으로 그것을 좀 편편하게, 매선요법을 하면 좀 그런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톡스나 필러 부작용으로 오히려 제가 매선요법을 해드렸던 적도 여러 번 있으니까, 저는 필러나 보톡스는 제 얼굴에 부작용을 봐왔기 때문에 한 적이 없고 오로지 매선요법 실리프팅으로 저는 벌써 한 20여 년 제 얼굴에다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선요법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